네, 자, 2018년 7급, 서울시 7급 추가 채용 부분 우리 피드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제 유형 한번 볼게요. 자, 이론 문법에서 7문제, 그 다음에 어문 규정에서 2문제, 그래서 합쳐서 우리가 이제 문법과 규정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9문제가 나와서 예전에 한 2, 3년 전에 서울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독해, 비문학 2문제, 그 다음에 문학 4문제, 문학이 좀 더 많이 나왔죠? 합쳐서 6문제 독해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문제 2개, 그리고 한자 2개. 여기서 지금 문학이랑 겹쳐서 문학 지문을 가지고 성어낸 거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휘 2, 한자 2, 그 다음에 지식국어 2개. 그래서 지식국어는 이제 서울시에만 나오는 국어 사적 측면이죠. 예, 그래서 국어의 장르사나 아니면 문학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2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가 몇 번이 어떤 출제 요소였는지 이렇게 쭉 써놨거든요. 자, 한눈에 보면 자, 이론 문법 부분이 가장 중요했었다. 이번 서울시 7급에는. 근데 사실 이렇게 유형을 보고 출제 경향을 볼 때는 우리가 앞으로를 이제 보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얘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출제 유형이 이랬다라는 거는 보지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추가 채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를 내다 보니 시험지도 2페이지였죠. 근데 이제 서울시가 2페이지였다가 3페이지로 텍스트 분량이 늘어난 지 꽤 됐거든요. 예, 그런데 다시 또 간략하게 문제가 나오면서 이렇게 문제를 간략하게 낼 때는 독해를 많이 못 내겠죠. 예, 그래서 서울시 독해도 이제 한 10문제 가까이 왔었는데 또 확 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올해 보게 될 추가 채용이 아닌 이제 다가오게 될 서울시나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이런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 문법과 규정 유형이 줄어들 거고 독해 문제가 좀 늘어나겠죠. 그리고 독해 지문 텍스트도 좀 길어질 거고요.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피드백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보면 형태론의 단어 형성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살짝 곰보와 합성어의 구성 방식이 이제 같은 것은이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럼 우리가 합성어의 구성 방식을 떠올려 봐야겠죠. 자,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나눠서 문법을 지키면서 합성하느냐 아니면 문법의 구조를 좀 지키지 않으면서 변칙적으로 합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통사적 합성, 비통사적 합성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리고 뭐 의미 유형으로 나누는 방식도 있지만 거의 1차적으로는 통사, 비통사를 따지죠. 자, 그럼 여러분 살짝 곰보 같은 경우는요. 살짝이라는 부사에 곰보라는 명사가 부사가 명사를 꾸미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원래 부사는 용언을 주로 꾸미려고 태어난 품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자, 여러분 1번도 비통사적 합성어인데 이유가 달라요. 자, 그래서 덮밥 같은 경우는 용언의 어간이 뒤에 오는 이렇게 체언, 명사를 꾸밀 때에는 전성어미가 있어야 하는데 전성어미가 빠진 덮은 밥에 은 빠진 덮밥.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이번에 얼룩소 보고 이거 뭐지? 얼룩얼룩이니까 의태부사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룩이라는 게 사실 나 옷에 얼룩 졌어 이것도 있잖아요. 그쵸? 얼룩이 생겼네? 이것도 있어서 얼룩이 명사예요. 자, 그래서 명사 더하기 명사입니다. 명사 더하기 명사는 통사적 합성어죠? 자, 그 다음에 3번 딱딱새. 이걸 두고 왜 2번에 망설이세요? 그쵸? 3번에 딱딱이 그쵸? 더 부사란 말이죠. 자, 그래서 얼룩과 딱딱 사이에서 고뇌했을 1번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가 이러면 그쵸? 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어렵지도 않은 게 사람을 확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도 어떤 마음이었을지 알 것 같은데 이럴 때 뭐라 그랬어요? 정답이 2개인 건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더 하다가 답안이 2개일 리 없는데 하면서 얼룩이 생겼다를 떠올렸으면 좋은데 얼룩이 명사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은 3번 부사 더하기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섞어찌개. 섞어찌개는 자, 용언의 연결어미 왔죠? 용언의 연결형이 명사를 꾸미는 이러한 구성이었어요. 물론 용언의 연결형이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것도 특이한 구성이죠. 자, 일반적 구성은 아닌데 근데 이렇게 연결형의 어미는 들어가 있었고 부사 더하기 체어는 아니니까. 자, 그래서 답안에서 논해입니다. 자, 그러면 2번
자, 2번은 의문론이에요. 자, 의문론 문제가 2개나 나왔는데 2개 출제 요소도 거의 비슷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둘 다 의문 변동이어서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이론 문법 많이 냈나 싶어요. 자, 그래서 2번 보기 중 의문 변동으로 의문의 수에 변화가 있는 단어. 자, 의문의 수에 변화가 생기려면 줄어들었거나 떨어졌거나 아니면 없던 게 생겨났거나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축약이나 탈락이나 아니면 첨가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발전. 자, 여러분 발전 같은 경우 발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전. 그쵸? 그리고 이게 한자어죠. 자, 여러분 한자어에서 리을 뒤에 디귿, 시옷, 지읒이 된소리 되는 건 교체의 된소리 되깁니까? 첨가의 된소리 되깁니까? 교체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된소리 되기가 교체의 된소리 되기인지 첨가의 된소리 되기인지 구별하는 거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 얘가 교체이기 때문에 얘는 쩐이라고 해서 뭐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쵸? 자, 그래서 요거는 지읒이 쌍지읒 된 거니까 의문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국화, 축약. 그 다음에 솔립 할 때 니은 첨가한 다음에 유음어 해서 더 늘어났죠? 자, 그 다음에 독립은 비음화. 자, 그래서 독립 같은 경우는 자, 뒤에 있는 리을과 기역이 만나서 기역은 이응으로 비음화되고 리을은 또 니은이 되는 상호동화였습니다. 상호동화. 결과적으로 비음화고요. 양, 반양 모두 서로 양보해서 비음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 축약과 니은, 그 다음에 첨가가 답이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의문 변동 치고 매우 어려운 예시 단어는 아니었는데 물어본 게 발음이 뭐냐가 아니라 발음을 하면서 뭐가 줄어든 의문이 줄어들거나 뭐 늘어난 의문의 수의 변동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예민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어문 규정입니다. 자, 3번의 로마자 표기법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전 발문 보고 발문이 뭐 이래. 그죠? 어문 규정이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는 거지. 그죠? 여러모로 이 추가 채용 시험지 질이 안 좋습니다. 자, 어쨌든 로마자 표기법이 그냥 틀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행정구역 단위 앞에는 뭐가 와야 되죠? 붙임표가 와야 되고, 자, 그런 면에서 실리가, 여러분 이거 신라 잘못 쓴 거 아니야? 눈을 막 씻은 거 아니야? 신라 아니야? 그래서 자, 우리가 로마자 표기법 예시에 신라도 있는데 실리가 우리가 로마자 표기법의 예시에서는 못 봤던 곳이지만 읍면리의 리구나 라고 생각을 해줬어야 돼요. 난 이런 리는 모르는데. 자, 그래도 문제 이렇게 나왔으니 내가 모르는 지역이어도 지역이겠거니 하고 움직여줘야죠. 자, 그래서 지금 붙임표 있는 걸 보니 행정구역 단위구나. 그럼 리를 RI라고 쓰셔야죠. 그쵸?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바꿔주시고 신리. 자, 그 다음에 이 읍면리 동 이런 것들은 붙임표를 쓴다. 그쵸? 요거. 그리고 이렇게 뒤를 빼도 되는 게 어떤 거예요? 시구늪. 시구늪은 뒤를 빼도 되죠. 그 다음에 일찍면 보면 일찍이라고 된소리 대기가 나겠지만 로마자 표기법에는 된소리 대기를 표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일직면 붙임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직로 길이죠. 자, 로나 대로도 앞에 붙임표를 씁니다. 자, 그래서 사직로. 자, 그 다음에 진량읍 할 때는 발음에서 비음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진량읍 이렇게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요렇게 생각하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요거를 골랐더라고.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야 돼요? 유음만 하죠. 진량. 그쵸? 그래서 왜 진량이라고 했을까? 읍조리다가? 그쵸? 그럼 발음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리을에서 그쵸? 영향을 받아 얘가 리을 되겠죠? 그러면 리을일 때는 로마자 표기법에서 어떻게 하나요? LL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리을이 맞다 있든 아니면 발음하다가 유음화가 됐든 LL로 쓴다의 예시로 뭐가 있어요? 대관령관령, 울릉울릉 이거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LL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진량읍 이렇게.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여러분 4번은 낯선 소설이죠? 자, 황정은의
자, 웃는 남자라는 작품으로 2017년에 김유정 문학상을 받은 자, 그러니까 굉장히 최신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최신 작품을 문제를 낼 땐 알고 있어야 해겠어요? 아, 요즘에 상탄것 정도는 읽어야죠. 교양에는 이런 걸까요? 그거 아니야. 그건 아니죠. 그냥 일부러 모를 만한 걸 내고 싶었지. 그쵸? 그래서 요것 정도는 제가 이 서울시 추가 채용에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앞으로도 현대소설이나 현대시는 주요 작품은 주요하니까 봐야 되고, 뭐 일제강점기 작품이나, 그쵸? 6.25 관련 작품이나, 그쵸? 아니면 독재 관련 작품 같이 현대사의 흐름에서 되게 중요한 작품, 이런 것들은 봐야 되지만, 낯선 작품을 내려고 노력을 할 거야, 아마. 그래서 낯선 작품 봤을 때 얼마나 이해를 해낼 수 있는가, 이런 걸 수능처럼 물어보려고 들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나온 이 현대 소설도, 요것도 그렇고, 현대 시도 여러분들한테는 좀 낯선 작품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작품의 내용을 보고 줄거리 파악을 해주는 거예요. 넓은 도로 위에 투명한 폭포처럼 아지랑이가 끓고 있었다. 내 곁에 있던 노인이, 그쵸? 내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조금 전까지 내가 서 있던 자리에 퍽 하고 머리를 박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거의 동시에 버스가 당도해서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우리 도와줄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탔어요. 그러면서 계속 생각해요. 그게 다야. 내 잘못은 아니잖아. 그죠? 내가 밀었어? 그죠? 그러면서 누가 도와줬겠지. 그래서 계속 생각하죠. 그러면 버스에 탄 다음에 이 사람의 내면도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무 되게 주관적으로 도덕적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의 답이 헷갈려요. 여기서 질문한 건 보기 속의 화자의 심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시면 안 돼요. 버스를 그냥 탄 걸 보니 이 새끼 아주 이기적인 새끼로구만.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기적인 놈이 반성 따위 할 리 없어. 이러면 안 돼. 평가하지 말고 이 사람은 왜 계속 그 사람 생각을 했느냐. 버스를 타고 나서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내 잘못은 아니잖아. 누가 도와줬겠지. 아니면 일어났을 수도 있어.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그쵸? 죄책감이 들어서, 찔려서, 그쵸? 찝찝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답안은 몇 번? 내 탓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기적인 성향 나오고요. 하지만 찝찝해. 그쵸? 자,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괴롭다 계속 생각하고 있죠. 근데 요거 틀린 친구들이 뭘 골랐을까요? 1번이요. 왜 골랐을까요? 나쁜 새끼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화자의 심리를 글을 보고 생각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성향의 사람이니까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여러분 5번 같은 경우는 독해 문제 같지만 사실은 지식국어예요. 왜냐하면 장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울시 전에 이 서울시 7급을 위해서 좀 미리 당겨서 서울시를 위해 지식국어 100제 특강을 했었어요. 무료로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는 이제 6월에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 전에는 이제 5월 시험, 6월 시험 이런 전에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지식국어 100제라고 해서 지식국어를 흐름에 따라서 문제를 쫙 100개를 푸는 게 있어요. 그거 꼭 들으세요. 무료 특강 안 들으셨으면. 그때 나왔거든요, 이것도. 그죠? 솔직히 이번 시험지는 다 적중이야. 그래서 이건 적중 안 한 강사가 없을 거예요. 이 정도는 80% 이상의 적중을 보이지 않았으면은 강의를 그만해야 돼. 그렇죠? 그 정도로 일반적인 범위에서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얘도 보면 마찬가지인데, 자, 임금은 아버지, 신하는 자애로운 어머니, 백성은 어린이이고 할 때, 자, 백성이 사랑을 알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중간에 꾸물거리면서 사는 백성들을 먹여서 다스려라. 그러면 백성들이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느냐 하면 그때 나라가 편안할 것이다. 그런 내용.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편안할 것입니다. 자, 이게 제가 향가 중에 스님이 쓴 향가인데, 그죠? 충담사가 쓴 향가인데, 근데 유교적이라서 되게 특이하다고 중요하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안민가다. 그래서 지식국어에도 이미 나온 적이 있어요. 기출에도. 그래서 문제 풀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훨씬 어렵게 나왔어요. 얘보다. 왜? 여러분, 이거 현대어플리에서 줬죠? 근데 예전에 시험에 나왔을 때 어땠어요? 기출에 나왔을 때. 네. 이렇게 현대어플리 버전으로 안 나왔어요. 중세 표기 버전으로 나왔지.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주면은 요걸 주고 안민가인 걸 알아보라고 한 건 무리한 질문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걸 보고 안민가인 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고전 작품의 필수 작품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의 교재든 상관없으니까 안민가는 다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향가 부분 뿐만 아니라 고대가요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공무도화가도 나왔죠. 고대가요부터 시작해서 고전 작품은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쫙 필수작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향가예요. 자, 그래서 향가는 보면 작품과 같은 형식의 향가 알려줬거든요. 만약에 이 장르가 뭐게? 그러면 향가임을 맞추라는 거겠지만 다음과 같은 형식의 향가라고 그랬으니까 4구체냐 8구체냐 10구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략을 했겠죠. 몇 구체였게를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지식국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눈으로 보고 셀 수 없게 만들어 놨잖아요. 자, 근데 보면, 자, 이거 몇 구체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안민가 봐서, 10줄이었어. 라고 알고 계셨습니까? 그럼 다행이고요. 만약에 10줄임을 몰랐어. 이거 중략인데 모르겠네. 이거 10줄인지 모르겠네 싶었다 해봐. 이거 몇 줄이야? 4줄은 아닌데. 8이야, 10이야? 했으면, 제가 그거를, 그 찡찡을 받아줄까요? 자, 맞아. 이거 내 수업 듣는 애들끼리 듣는 거 아니지? 잠깐만. 혼내려고 그랬네. 자, 다시 친절하게. 저를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여러분, 모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8구체는 2개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식국어 특강할 때 뭐라고 돼 있냐면 8구체 작품은 2개밖에 없으니까 그 2개는 외워둬야 된다 그랬죠. 그럼 객관식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래서 2개가 뭐예요? 처용가랑 모, 죽지랑 가. 그래서 처용가랑 모죽지랑 가 빼고는 4, 5, 10. 4구체 아니면 10구체다. 근데 딱 보니까 4줄은 넘었잖아요. 그럼 얘는 10이지 뭐. 그쵸? 자, 근데 여기 누가 있어요? 처용가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또 안민가 물어보는 것보다는 뭐가 몇 구체임을 알았어야 되는, 처용가가 8구체임을 알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지식국어 백제 특강만 했어도 다 맞춘다니까요.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자, 6번에 동화의 방향 나왔어요. 얘도 의문론이죠? 동화의 방향에 순행, 앞 때문에 뒤가 바뀌는 거, 역행, 뒤 때문에 앞이 바뀌는 거, 상호동화, 아까 봤죠? 독립? 자, 그렇게 서로 양보하는 거, 이렇게 3가지 방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손, 난로 할 때 뒤에 리을이 앞에 요것에 영향을 미쳤죠? 그럼 뒤 때문에 앞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역행 유음화. 그 다음에 불놀이라고 할 때, 자, 앞에 것 때문에 뒤에 초성이 바뀌었죠. 그러면 순행 유음화. 그 다음에 찰나, 순행 유음화. 얘 때문에 얘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강릉은 자, 이응 때문에 뒤에 있는 리을이, 이거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안 되겠지? 얘 때문에, 이응 때문에 뒤에 있는 리을이 니은이 됐어요. 그러면 순행이죠. 자, 혼자 역행인 게 뭐죠? 혼자 역행인 거 1번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틀리는 사람들 뭐 골랐을지 전 안 봐도 알겠어요. 자, 몇 번을 골랐을까요? 4번이요. 왜일까요? 발문을 안 읽어서요. 여러분, 왜 틀렸을까요? 해서 비유 알아서요 라고 하면 안 돼. 걔는 그냥 문제를 안 읽은 거야. 걔네라고 해서 미안. 여러분은, 자, 이 문제 틀렸으면 발문을 안 읽어요. 동화 종류라고 안 했어요.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순행이냐 역행이냐 물어보는 거지 동화 종류 물어본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7번. 제 모의고사 하던 분들은 저한테 많이 속아봐서, 그쵸? 이런 거 조심했죠? 자, 높임법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높임법과 예절 문제인데 지금 1번 선지 간접 높임 상황이죠? 자, 부장님의 따님은 집에 계신가요? 라고 되어 있네요. 서술어에 직결되는 주어는 따님입니다. 주어가 직접 높임의 대상이 아니라 간접 높임의 대상일 때 서술어 무엇을 쓸 수 없다? 계시다를 쓸 수 없다. 자, 그래서 부장님의 따님은 집에 있으신가요? 라고 해야 되겠죠. 높이고 싶다면. 그래서 간접 높임 상황인데 계시다를 써서 틀린 선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 자, 그 다음에 2번. 담임 선생님은 키가 굉장히 크시다. 키가. 근데 누구의 키예요? 담임 선생님의 키. 간접 높임인데 시로 높일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 할아버지 지팡이가 아주 멋지세요. 자, 이거 할아버지의 지팡이. 그 다음에
또 우산 있으세요? 선생님 비가 오는데 우산 있으세요? 듣는 사람 선생님. 선생님께 우산이 있냐고 물어보고 있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높임법에 다 올바르다.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여러분 8번은 제가 앞에 거 보고는 너무 쉬운데? 쉬운데 이렇게 가면 변별력이 없을 것 같은데? 하다가 얘를 보고 어디서 많이 봤지? 그래서 이거는 어렵다. 만약에 얘를 처음 봤으면 어려워요. 이 문제를 처음 봤다면 어렵겠죠. 근데 제가 기출외전 하라 그랬죠? 기출외전을 하라 그런 게 외전이 기출외전이 뭡니까? 기타 직렬 문제들을 3년치씩은 풀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예상 300제 할 때는 그죠? 그때는 아예 기출외전을 다 나누어 드리고 하라 그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인강 들을 때나 모의고사 할 때나 그럴 때에도 막 시중에 돌아다니는 모의고사를 막 더 사지 말고 제 모의고사만 듣고 오히려 뭘 풀어라? 네, 기출외전을 풀라. 기출외전에 대한 제가 인강은 다 무료로 공개해놨잖아요. 거기에 지금 어디 나왔다? 2번이나 나왔던 서술어예요. 자, 그래서 2015년에 경찰 2차에 나왔고요. 그리고 국회직 8급에도 또 나왔어요. 자, 그러면 2005년에 한 번 나온 단어, 2006년에 한 번 나온 단어 또 나왔네. 그쵸? 자, 그래서 2006년 국회직 8급 같은 경우는 그죠? 이걸 되게 자세히 다루면서 만약에 우리가 사전적으로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저의 적중이라기보단 기출 외전의 적중이고 기출의 중복 출제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야 왜 냈던 거 자꾸 재탕해. 그러면서 의심을 했더니 뒤에 봤더니 시도 냈던 걸 그대로 냈는데 또 2016년 국회직 8급인 거야. 예. 선지는 바뀌어 있었지만요. 물론 나왔던 거 나올 수 있는데 민간인은 너무 특이한 작품이야. 그쵸? 예, 그래서 교과서 필수작이 아니거든. 뒤에 나오는 현대시. 뭐 이따가 보도록 해요. 어쨌든 그렇게 특이한 작품을 너무 근년도에 다른 직렬이 냈던 걸 또 낸 거죠. 근데 그러니까 국회직 풀었던 사람은 꿀이지. 그쵸? 봤던 작품인 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시험 때 사실. 자, 그러면 볼게요. 연습장에 붓글씨를 쓰다. 펜이나 붓으로 글씨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와 그리고 좀 낯선 거 여기서 반말을 쓰다 묘를 쓰다 뭐 니은 디귿 리을 정도가 좀 애매한데 싶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명백히 다의 관계일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빼는 거죠. 글씨를 쓰다라는 것 빼고 같은 애가 없잖아요. 그죠? 입맛이 써 없잖아요. 빼고.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걸 보여드릴 거긴 한데 이걸 보여드릴 거지만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모르는 단어 나왔을 때 접근. 자, 모르는 단어 나왔을 때 접근. 일단 단 하나도 짝이 없는 것부터 지워요. 자, 그래서 기억 지우고 그리고 미음을 지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근데 이 기억과 미음도 다른 애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좀 어려워지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서술어 자릿수를 활용하라거나 여러 가지를 알려줘도 조금 활용하기 어려운 모국어 화자로서 사실은 너무 이제 어휘력이 떨어지는 상태니까 평소 꾸준히 어휘력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공시 쪽에도 어휘 교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어휘가 공시용으로 나와 있죠. 진짜 모국어 화자로서 어휘력이 없을 때 대비해 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책을 하나 추천하자면 좀 두꺼운 책인데 1등급 어휘력이라고 수능 쪽 교재가 있어요. 근데 저랑 상관없어요. 저랑 상관없는데 근데 공시 대비해도 통용할 수 있는 교재예요. 물론 난 그렇게 어휘의 바보가 아니야 그러면 제 책만 보면 돼요. 저절로 어휘 한자만 보면 되는데 근데 나는 이상이다. 그러니까 특이한 고유어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기본적으로 한국말을 잘 못해 막 이렇게 출발하면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책도 볼 수가 있어요. 좀 두껍고 보기 싫겠지만 그냥 그거는 사회생활 하려면 한국인으로서 필요하다 생각하고 보면 좋은 교재고. 자, 그래서 기억 미음 빼주고 그러면 벌써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다랑 뭐 일단 얘를 지워요. 기억하고 미음을. 그러면 디귿 리을하고 한번 묶어볼까요? 리을 비읍하고 묶어놓고 봐봐. 그러면 자, 누가 핫해요? 자, 리을이 핫하지. 두 개 남았잖아요. 택도 없는 거 지우니까. 자, 그러면 리을이 누구랑 비슷하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목적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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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조가 똑같아. 자, 그러면 구조의 속성. 구조에 있는 필수 성분의 속성. 자, 묘, 반말, 시간.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자, 비슷한 게 뭐예요? 반말을 쓰고 시간을 쓰는 것을 활용하는 거죠. 활용하는 거. 도구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도구. 근데 묘를 쓰는 건 도구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묘를 거기다가 사람을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주고 그래서 목적어의 공통 속성을 좀 사용하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자, 한 번 더 보면 사전에선 이래요. 쓰다 1에서 이렇게 글을 적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쓰다 2에서 누명 쓰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쓰다 3에서 어떤 말이나 언어를 사용하다에 반말 쓰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데 시간이나 돈을 쓰는 것도 쓰다 3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쓰다 3의 다이관계였죠. 자, 그 다음에 쓰다 4, 시체를 묻고 무덤을 만들다. 자, 그 다음에 쓰다 6, 몸이 좋지 않아서 입맛이 쓰다.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자, 이게 바로 뒤에 문제네. 2016년 국회직 8급에 또 있다고. 그럼 여러분, 그 2016년 국회직 8급에서 몇 개 나왔어요? 2개나. 그쵸? 자, 내용 보겠습니다. 1947년 봄. 우리나라에 언제쯤인지 공무원 준비 중이라면 알아야죠. 자, 그때 심야 황해도 해주의 바다.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인 그곳. 사공은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울음을 터트린 영화를 삼킨 곳. 자, 그럼 여러분, 사공이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죠. 몰래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영화가 울어요. 자, 그러면 울음을 터트리는 애 때문에 모두가 죽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 곳에 아이를 빠뜨린 거예요. 누가? 비정하지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아이를 빠뜨렸겠죠. 그죠? 자, 그 다음 20몇 해를 지나서도 누구도 그 수심을 모른다의 그 수심은 사람들의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고통.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자, 1번 구체적인 시공간 1년에 있죠. 자, 그 다음 2번 남북 왕래가 자유롭지 않았던 숨막히던 사공이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다. 그리고 저 시대로부터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의 목숨을 앗은 것은 보초를 서던 군인이다 그랬는데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리고 건너가던 사람들이 울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를 빠뜨렸을 것이다. 이 얘기 제가 국회직 해설하면서 해드렸는데 제가 올해 이 심한 수업을 몇 번 했냐면 그 국회직 시험지 보면서 2번 했어요. 올인원 할 때도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수심은 물의 깊이뿐만 아니라 근심 걱정을 뜻한다. 금방 얘기했죠? 그 사람들의 슬픔을 모른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자, 10번은 비문학입니다. 보기의 관점에서 소비를 가장 잘못 이해한 사람은 자, 그럼 읽으면서 소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저랑 펜터치가 비슷한가 보세요. 자, 그래서 펜터치 앞부분에 소비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 그 다음 중간쯤에 대량 소비가 점점 줄어들거나 대중에게 소비의 폭넓은 접근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회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 넘어갈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소비의 위기가 왜 민주주의의 위기인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마비 현상 언급했고요. 다음 문단에서 모든 정상적 소비 현상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기는 만성 자제력 상실 현상. 자, 그러면 지금 소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부정적으로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소비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어떤 힘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잘못 이해한 사람. 자, 1번. 소비는 민주주의를 떠받친다. 맞죠? 소비의 위기가 오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오니까요. 오늘날 소비의 위기의 시대이니 소비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안 쓰는 게 미덕이라는 약간 패러다임에 빠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소비와 민주주의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참, 4개를 못 내가지고. 그쵸, 참, 그쵸. 여러모로 질이 떨어지는 시험지예요. 어떻게 이렇게 중복출, 저도, 그래서 저 같은 강사도 안 하는 짓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에 대량 소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겠군. 여러분, 이러면 소비가 나쁘다는 얘기잖아. 근데 지문에선 소비가 나쁘지만은 않아라는 얘기니까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기에 글쓴이가 보이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게 불안했나 봐요. 문제 내면서. 다 가장이 막 거의 발문에 막 처발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 보기에 글쓴이가 보이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허균의 낯선 작품이었어요. 예. 그래서 누추한 집이라고 해서 자, 그래서 누추한 내 방이라고 해서 산문집에 들어있는 작품이에요.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그쵸? 산문집에 들어있는 작품이라서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거예요. 모두가 다 처음 보는 작품일 거야. 자, 그럼 내용 보죠. 방의 넓이는 10폴, 나무로 외장문 2개, 한낮에 해가 쬐어 밝고도 따사로워라. 집은 겨우 벽만 세웠지만 온갖 책이 있구나. 그럼 여러분 여기서 되게 집이 누추해서 슬퍼요? 아니죠. 만족하고 있죠. 따사롭고 책이 많고 이런 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감정과 관련된 거 따사로워라. 밝고도 따사로워. 긍정. 온갖 책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가롭게 살아요. 사람들은 누추하다 말하지만 내가 보기엔 신선 사는 곳이야. 편안해요. 자, 여기 내가 누추하게 여기는 건 오히려, 그쵸? 몸과 명예를 모두 썩게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도연명도 좁은 방에서 살았지. 내가 도연명 같지 않나? 군자가 산다면 누추한 게 대수임? 자, 그래서 나는 군자야. 난 여기서 글을 읽고 시를 짓고 그러고 살 거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자, 만족하는 삶이에요. 가난해도 괜찮아. 자, 그러면 이러면 나올 말들이 있죠. 안분지족, 안빈낙도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안분지족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부끄러운 건 그게 아니라고. 근데 2번은 가난신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고자 보세요. 쓸 고죠? 고통이라고. 가난의 고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비니무원. 가난해도 세상에 대한 원망이 없다. 그 다음에 단사표음. 그래서 소박한 삶. 자, 그래서 이렇게 가난에 대한 이렇게 사자성어 묶어서 공부한 거 했었죠? 모의고사에서도 했었고. 흥부전이랑 보면서. 자, 그 다음 12번. 12번은 지식국어입니다. 이거는 책의 유통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입으로 얘기를 해주고 이야기책을 읽어주고 돈을 받는 전기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베껴 쓰는 무슨 본이? 필사본이 있었고, 책을 빌려주는 새책이라는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방각본은 찍어내는 거. 그래서 민간에 수익을 요하면서 찍어내는 것을 방각본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목판 위주로 시작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방각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민간에서 시행하였고, 원래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었지만 분량이 적으니까 민간에서 돈벌이로 시작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상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에서 흥했어요. 그 얘기는 상인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게 발달했다는 건 뭘까요? 상인들이 그 책을 사다 팔았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답안. 자, 2번. 방각본 소설책은 제작된 지역에서만 유통되었다. 땡. 유명한 지역이 있었지만 그곳이 상인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었고, 그래서 전국적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한 작품당 여러 판본 만드는 게 나무판에 목판 찍어내는 거고, 이익 산출이 중요했죠. 민간 사업이었어요. 그 다음에 분량이 긴 작품은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 새기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영리니까요.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었으니까. 자, 그 다음 13번 어문 규정입니다. 어문 규정 2문제 나왔죠? 로마자 표기법 하나, 띄어쓰기 하나. 자, 그러면 띄어쓰기는 어려웠나요? 여기에 우리가 띄어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주로 합성어잖아요. 얘가 합성 등재됐는지 안 됐는지 외워도 끝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죠. 근데 알만한 합성어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자, 뭐죠? 요거 관계없이 빼고는 나머지는 우리가 규정에 따라서 풀면 되는 거여서 1번 밥을 먹은 과거 사건이 일어난 지 시간이 흘렀다. 시간의 흐름인 의존명사. 시간의 경과를 드러낸다. 그 다음에 그럴 땐 띄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먹은 띄우고시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는 거. 그래서 의존명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2시간밖에 할 때 2시간은 띄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시각이 아니라 시간일 땐 붙이는 게 허용되지 않아요. 아라비아 숫자일 때 빼고. 아라비아 숫자이면 붙이는 게 허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2시간 한 그릇 때 딱 이렇게. 그 다음에 밖에
자, 이때 밖에는 안팎이 아니죠. 그러니까 조사죠. 자, 그 다음 학력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요거 부사입니다. 자, 그래서 합성해서 부사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띄어쓰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계정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외국에 있는 곳도 해섬 강산 이거 예전엔 띄어쓰라 그랬는데 계정으로 붙여 쓰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요거 PT 작업을 이렇게 합격했던 친구한테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합격해서 지금 근무 중인 친구가 너무 바빠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옛날 조교한테 대가 없이 자 어쨌든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복수 정답 아니니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거지. 예전에 붙었던 친구가 발리섬을 이제는 붙여 쓰죠. 그죠? 자 그래서 계정과 관련돼 있다. 계정 발리섬 붙이기. 그럼 여러분들이 옛날 구판 기출문제를 풀면 알프스산이 그렇게 나와. 알프스산이 어떻게 돼 있는 게 나와 있을까? 옛날엔 알프스산으로 쓰라고 했었어. 근데 이제 안 돼. 자, 이젠 안 되고 어떻게? 알프스산. 이것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다음 4번. 하늘을 보니 비가 올 듯도 하다. 여기서 본 보조가 되려면 듯하다가 보조가 되려면 뭐가 없었어야지. 도가 조사가 없었어야죠. 여기 사이에 도가 껴버리는 바람에 얘는 다시 의존명사가 되고 하다는 띄어쓰는 용언이 됩니다. 도가 개입됐기 때문에 조사가 없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올 듯하다. 이게 원칙. 올 듯하다 붙이는 거 허용돼요. 본 보조는 붙이는 게 허용되니까. 근데 이렇게 돼 있을 땐 의존명사와 하다로 찢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 그래서 답은 4번이고 14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4번도 2014년에 국가직에 출제됐던 예문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때도 얘가 답이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본 보조냐 본이냐 이거를 가리라는 문제였는데 너무 이렇게 근년도 한 3년 안에 기출에서 정답인 선지를 그대로 선지를 쓰면 안 되는데 그래도 기출만 풀어봤어도 제 기본서에도 예를 들어갖고 되게 샘플 문제 같은 거라서 그래서 본용언 보조용언을 가리는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시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재에나 들어있었을 기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단어의 문법적 기능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자, 보면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가셨다. 그럼 여러분 드는 행위와 어떤 행위가 가는 행위가 각각이죠. 자, 그러면 들고서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본용언과 본용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나는 그 일을 끝내지 못했다 할 때 못했다 뭐뭐 하지 못했다는 부정의 보조용언이에요. 부정의 보조용언. 부정의 보조용언. 자, 그 다음에 자, 새 옷을 입어보았다에 입고 나서 눈으로 본 거예요? 아니면 입어봄을 체험해 본 거죠. 그래서 보조용언. 그는 나를 놀려대곤 했다. 뭔가를 막 먹어대다. 놀려대다. 그죠? 자, 그래서 보조용언. 그러면 우리 여기서 본 보조와 본을 가리는 방법 잠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보조용언은 앞에 반드시 본용언이 있어야 되고 생략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생략이 불가능한 보조용언도 있죠. 그게 딱 부정의 보조용언과 소망의 보조용언 쉽다예요. 아니하다, 못하다, 그리고 쉽다. 요걸 빼고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생략해 볼게요. 얘네 둘은 새 옷을 입었다. 그는 나를 놀렸다. 놀려대곤 했다를 놀렸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뒤에를 생략해도 의미가 크게 훼손되지 않죠? 근데 얘는 생략이 안 되는 보조용언이고요. 자, 그래서 본 보조를 가릴 때에는 기본적으로 보조용언을 생략해본다라는 방법. 크게 의미가 훼손되나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본이다라는 것 같으면 생략이 안 되는 거야. 생략하니까 의미가 크게 훼손이 돼. 그러면 어서로 연결이 되나 검사를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에 비문학 문제인데 논지 전개 방식이었어요. 자, 그래서 설명 방식, 보기에 나타난 설명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부정말문이죠. 그러면 옳지 않은 것 고르기니까 하나 빼고 다 있다는 얘긴데. 그럼 이럴 때는 뭐를 먼저 보는 게 꿀? 그렇죠. 선지 먼저. 자, 그래서 선지 먼저 보면 이렇게 펜터치. 1번에
현상의 이면적인 구조 문제. 그 다음에 2번 인과관계 끊고 3번에 반복되는 사회 문제. 4번에 유추 끊고. 제가 끊고 왜 하죠? 뒤에도 검사해야 돼. 근데 지금 당장 외우기 좀 그러니까 앞절만 딱 가져가면서 뒤는 이따 확인한다. 자, 그 다음에 지문 보죠. 지문에 제가 노랗게 색칠을 해놨어요. 거기다 펜터치 하면 돼요. 자, 필로티 문제가 아니라 왜 필로티 건축인가? 왜 필로티 건축인가의 밑줄. 자, 주차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주차 대수를 맞추려면 뭐뭐 하려면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려면 뭐뭐 해야 한다. 그 다음 그리고 또 반면에 이래야 하므로 이렇게 되는 것은 논리적인 귀결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의도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인과입니다. 자, 그래서 세월호의 평형수가 저렴하도록 반강제된 여객 운임과 관련이 있듯 그러면 세월호 사태가 그쵸 운임을 그쵸 싸게 하려다가 벌어진 일인 것처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비슷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저렴주택, 저렴도시, 저렴을 추구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 1970, 80년대 주택 공급 정책의 결과죠. 자, 그러면 이렇게 펜터치를 하신 다음에 볼까요? 현상 이면의 구조적인 문제. 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느냐? 이것은 정책 때문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주택 공급 정책 이런 거 나오죠? 법정 주차 대수 이런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인과관계 있고요. 반복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세월호까지 언급이 됐어요. 자, 그러면 답안 유추는 없습니다. 유사한 것에 빗대어 추론한다라고 얘기하려면 유사한 면이 있으나 아이의 카테고리가 달라야 하죠. 근데 세월호와 지금 이 주택 문제는 이제 유사한 점이 있는데 그게 유추라고 하기에는 그죠?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자, 이거를 유추라고 하자. 그러면 어쨌든 둘이 비교는 아니니까 유추라 보더라도 이거 해결 방안 제시 부분이요. 문제 제기예요. 문제 제기. 자, 그러면 이거를 다른 카테고리로 볼까? 아니면 다른 카테고리로 보지 않을까에 따라서 유추를 보는 관점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죠? 유추가 된다 안 된다 이거는 글의 앞뒤 부분을 보면 더 명백해져요. 글의 앞뒤 부분을 보면 더 명백해질 테지만 근데 어차피 뒤에 뭐가 틀려서 그쵸? 해결 방안 제시했다. 이 부분 안 돼서 안 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6번. 자, 16번은 중세 국어의 표기법입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자, 기역, 리을, 미음. 기역, 리을, 미음. 종성 표기에는 원칙적으로 팔종성법 이 얘기죠. 중세니까. 그죠? 자, 그리고 근대의 칠종성법이었던 시기가 있었죠. 하지만 그거는 근대. 그래서 요거 종성 표기는 8글자. 자, 그 다음에 사이소리에는 저것 말고도 한자일 때 뭐 순경은 미음 같은 거 들어가기도 하고요. 되게 다양한 소리가 쓰일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한자를 적을 때에는 동국정식 한자음을 한자 아래 병기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한자 아래 병기했다라고 했는데 그냥 동국정식 한자음을 썼죠. 그쵸? 예, 그냥 병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동국정식 한자음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의 3분법으로 분석하였으나 종성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종성, 부용, 초성. 종성, 부용, 초성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응을 순음알에 이었으면 순경음이 된다. 이 여러 가지들 중에 요게 현실적 음운이었으며 그리고 이건 나중에 비읍불규칙 원인이 되죠. 현대 국어에선. 자, 그래서 답안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17번. 17번에 공무도화가 하고 그 다음에 제망매가가 제시되어 있어요. 공무도화가 제망매가 워낙 중요하죠. 고대가요에 공무도화가, 구지가, 황조가, 정읍사 이렇게 4개 아셔야 되고 작년에는 국가직의 구지가가 나왔고 이번에는 이렇게 서울시에 뭐가 나왔네요? 네, 요거 공무도화가 나왔네요.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님이여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돌아가셨으니 이제 님을 어이할꼬 라고 하는 사별의 노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2개 복합형으로 나올 때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2개 한꺼번에 읽지 말랬죠. 얘 보고 밑에 보고 나 보고
밑에 보고 이렇게 풀라고 그랬잖아요. 안 그러면 더 정신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질문이 공통점이죠. 그럼 가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우고 남은 것끼리 나를 보면 되거든. 자, 그러면 가를 가지고 1번 시간의 경과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물에 빠지기 전이죠. 물에 빠지기 전이니까 부탁하죠. 건너지 말라고. 근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요. 그 다음에 님과의 사별 맞죠? 그 다음에 승하와 초월? 못했어요. 그냥 절망, 슬퍼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3번 땡. 자, 담담히 받아들인다 땡. 여러분 담담히 읊조리지 말아요. 꼭 읽을 때 자기가 담담히 읽는 애들 있어. 님이요. 물을 건너 어쩔 수 없지. 막 이러면서 맞아.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애타게 말리고 이제 이를 어이할까나 이거 영탄이잖아요. 어이할고 이건데. 그죠? 자, 그래서 담담히 땡. 그럼 2개 남았어요. 자, 그러면 나를 보면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는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 다 이루고 가셨습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태어나고도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아, 미타찰에서 다시 맛볼라. 미타찰. 이게 미타찰이 뭐냐면 불교계 극락이죠? 불교계 극락에서 다시 만날 나. 도닦아 너를 기다릴게. 그래서 불교적으로 승화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러 갈게. 이렇게. 그래서 먼저 죽은 누이. 제사 지내는 노래. 망매. 그래서 잃어버린 누이, 죽은 누이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노래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면 너는 오빠 나 가라는 말도 못 다 이루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슬퍼하다가 내가 돌을 닦으면서 기다려서 나중에 미타찰에서 만나까지 가죠. 그러면 뭐의 흐름이 있다?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만이 시간의 흐름이 아니에요. 미래를 기약하죠. 그래서 과거에 너랑 나랑 여기부터 한 가지에 태어나. 한 가지에 태어나고 부모님께 태어났어요. 근데 너가 죽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슬퍼하고 미래에 만날 것이다. 시간 경과가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여기서 누이가 죽었잖아요. 사별은 사별인데 임과의 사별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님을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나 님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님 X. 자, 그래서 사별은 맞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이 아니에요. 나는 누이입니다.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18번 한자인데요. 한자는 여기에서 저 전족 빼고 다 맞췄죠? 전족 빼고 다 교재 있는 거잖아요. 저절로 이 한자에. 그쵸? 자, 그래서 전족이 나올 줄은 몰랐다, 진짜. 자, 정말, 이거 전족은 맞추면 신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방울을 들어야죠? 분필이 아니라. 그쵸?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전족 때문에 틀리냐고 잘 봐요. 전족을 몰라도 돼. 여러분 여기서 전족이 들어가 있지만, 그쵸? 얘를 빼봐, 그냥. 여기 딱 없다고 생각해봐. 그래도 답 나와요. 예.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단어가 나오면 결국 여러분들을 되게 피곤하게 하지 않고 답이 나옵니다. 볼까요? 과정. 자, 과정은 저절로 어휘 한자에 어디에 나와요? 혼동어 있죠. 제가 문장 예시 들어서 그래서 흘러가는 과정이냐 아니면 과목 과정이냐 했죠. 딱 여기서 여기 나온 배틀 그대로 나왔단 말이야. 제가 거기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40개 정도의 39개의 예문을 보여준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고사 요 2개는 거기 있고 그리고 왜곡은 우리 문제 중에 있었고. 자, 그래서 여기서 땡 2개 남았지. 그 다음에 왜곡에서 그냥 딱 끝나잖아요. 그래서 필수 한자를 알면 전족 따위 몰라도 된다는 거.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전족을 누가 맞힌 거야. 난 누가 그랬을지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너 욕하는 거 아니야? 전족을 누가 맞췄으면 제가 방울 들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저는 거기까지 못 맞추겠어요. 전족까지는. 근데, 왜냐면 전족은 나올 만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뭘 넣을까 하다가 그냥 지문 안에서 그냥 넣은 거야. 사지선다 맞추면서 뭔가 좀 빡세 보이게 하려고 한 거지. 근데 누가 우연히 전족을 맞춘 거야. 맞힌 거야. 적중한 거야. 그래서 전족 적중해서 광고를 하면 상술이죠. 진짜 말도 안 돼. 그런 거에 휘둘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죠? 그쵸? 자, 그 다음. 이런 걸 맞춰야지. 얘가 다 들어가 있었어야지. 이 정도 단어는. 그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오늘 아침 특강에는 해설지를 못 나눠드렸는데 제가 카페에다 곧 올릴게요. 그래서 요거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눌러만 봐도 나오는 것들이라서
자, 그 다음에 19번. 고유어입니다. 고유어도 저절로 어휘 한자에 다 있었어요. 단 한 단어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휘와 한자는 지엽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쉽긴 했지. 쉽긴 했어. 쉽긴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냈으면 7급답게 한문이 하나 나와줘야 되거든요. 7급다운 문제가 하나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자어는 치사하지 않게 낸 거 좋아요. 그리고 고유어도 되게 평범하게 기본서선에서 다 나왔어요. 근데 한문이 없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시험지가. 그럼 이제 변별력 없어지면 엄청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두루미 제가 10마리씩 몇 줄이라고 했습니까? 2줄이요. 그래서 제가 막 수업할 때도 막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막 10마리를 이렇게 쭈루루루 꿰가지고 야박하니까 2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랬는데. 자, 그다음 자, 뭐 트레바리 남의 혼사의 트레바리 막 이렇게 했잖아요. 예시로. 회방 놓는다고. 그 지청고는 기출에도 나왔었고 교재에도 있고 가을바람은 뭐 동서남북 다 하면서 설명했었고. 네. 자, 20번입니다. 자, 여러분 20번이 여러분들 문제 중에서 문법 문제 중에 가장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문이 없었으니까요. 예문 없이 이런 문제 푼다는 건 매우 어렵죠.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예문을 만들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예문을 머릿속에서 떠올려서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떠올리지 못하고 당황해서 그쵸 읽다가 그쵸 잘못 선택을 했겠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선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의려고 같은 경우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종속적 연결을 해줘요. 의도나 목적의 려러 기억나십니까? 동사, 형용사 가릴 때 의도나 목적을 가진 려러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 중에 려고예요. 자, 그러면 자,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A가 B 하려고 C 하였다. 그러면 B나 C의 행위 둘 다 A가 한 거예요. 그죠? A가 B 하려고 C 하다. 그러면 이걸 목적으로, 그쵸? 의도를 가지고, 자, 요거 두 개 다 이 주어 거라는 거지.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더라도. 더라도는 get과 결합하지 못한다. 이 2번을 질문을 많이 하네요. 자, 그래서 이 2번을 잘못 읽은 경우를 얘기를 해줄게요. 더라도에다가 뒤에 후행절의 끝에다가 get을 넣은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뭐 하더라도 뭐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의지의 get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쵸?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그쵸? 저항하겠다. 이렇게 했잖아. 이런 거를 떠올린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얘기하는 결합은 그런 결합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 더라도 자체가 연결어미죠. 연결어미면 전절과 후절이 생기는 거예요. 앞절과 뒷절. 근데 결합은 이 어미에다가 붙여달라는 얘기예요. 얘가 무슨 어미예요? 선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 그럼 이 선어말 어미를 이 연결어미에다 넣어달라는 얘기지 후행절에 get이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잘못 생각해서 서술어 파트에다가 끝서술어 파트에다가 get을 넣고 괜찮은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건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예, 이 서술어, 이 더라도 안에다가 get을 붙여달라는 얘기였어요. 불가능하죠. 자, 왜 불가능하냐? 자, 여기서 가정이나 양보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인데 그것은 후행절에서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후행절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지. 이 더라도에 get을 붙이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거든, 뭐뭐 하거든, 먹거든, 오거든, 가거든. 자, 이거는 지금 어떤 일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조건절을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 조건절 뒤에는 자, 손님이 오거든 차를 내어주어라. 반갑게 맞이해라. 명령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명령문이 오면 어색하다. 땡. 너무나 잘 어울린다. 자, 그 다음. 자, 4번. 니은들. 자, 내가, 그죠? 너가 아무리 조른들 들어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아무리 조른들 소용 있을 것 같아? 이러면 이거는 소용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 그럼 이거는 질문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의문문. 수사의문문이 무슨 뜻이에요? 의문문을 취하고 있으나 진짜로 물어본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니은들은 어떨 때 쓴다? 어떤 조건을 양보하더라도 해서 그래서 절대로 그게 안 된다. 기대하는 내용을 들어줄 수 없다. 이럴 때 쓰기 때문에 뒤에 약간 서리법이나 수사의문문 이렇게 쓰인다는 거.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번까지 서울시 7급 추가 채용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설명을 하면서 쉽다 해서 좀 기운이 빠지고 너무 자괴감이 느껴지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남은 시험에서 힘을 내라고 쉽다 한 거지 여러분들 기분 나쁘라고 쉽다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올해 볼 4월, 5월, 6월 시험은 이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번 추가 채용이 심하게 쉬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좀 어렵네요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뭐 지금 약간 함정이 있는 문제들이 있죠. 근데 요 정도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다가오는 시험까지는 변화구에 대비해서 좀 어렵게 문제를 풀면서 어려운 문제를 찾아서 풀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